자, 그러면 이제 나라시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수정 내용을 볼게요. 제가 거기 그 가비네 제도라고 했는데 보니까 가비네가 아니라 그 가바나, 그러니까 예, 가비네가 아니라 가바나 제도라고 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식 표기가 가비네가 아니라 가바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곤쳐 주시고, 그다음 요령이 아니라 율령에서 율령이 아니라 요로, 예, 요로 율령으로 곤쳐 주세요. 아까 제가 했던 내용 중에 포기법이 좀 잘못된 거 있으니까 이거 좀 곤쳐 주시고. 자, 그러면 나라 시대로 넘어갈게요. 나라 시대는 이제 710년에서 794년, 그러니까 8세기 때죠. 수도를 헤이초코, 그러니까 평성경을 옮길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헤이안권 옮길 때까지, 여기 이 시대를 나라 시대, 한 100년간의 시대를 나라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나라 시대는 이제 율령 체제가 이제 조금씩 붕괴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게, 수도 옮긴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겐메이 청왕이 이제 후리아코에서 북쪽의 왕경을 조용해서 헤이초코 옮기게 돼요. 이 헤이초코도 당나라 그 양식, 장안의 양식을 본받았는데, 이 나라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그 기내 지역에 보면 이제 그 남쪽 지역이 아스카 분지가 있어요. 그 아스카 분지의 북쪽 지역을 나라 분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나라 지역 옮기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나라 시대라고 해. 그래서 이 나라에 A쪽을 짓고 이제 하는데, 이때 나라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할 때 이 나라 있죠. 우리나라의 나라의 의미예요.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제 헤이초코는 이제 구조는 장방형 도성으로 당의 장항성을 모방했고요. 중앙에 남북대륜 주작대도를 건설했고, 자, 천도한 이유도 꼭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그 헤이안권 천도한 이유도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비슷비슷한데, 자, 일단은 그 포면적으로 이유는 간청과 간인수의 증가죠. 그래서 공간 확보지만 실제로 아스카 지방에 있었던 구호족의 아스카 지방이 구호족의 이제 세계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걸 옮겼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자가 붙은 후지라코, 그 다음에 헤이안코, 헤이초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반이 미야 궁 외에도 뭐가 있어야 돼? 그 관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 사문을 볼 수 있는 간청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율령제 CC와 관련돼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아스카 지방의 구호족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건 뭐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수도 이동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 시대 때 실권자는 후지와라 씨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헤이안 시대도 후지와라고 나왔지만 나라도 후지와라. 근데 이제 그 나라 시대 후지와라지만 헤이안 시대 때는 후지와라 중에 북가가 이제 권력을 장악했죠. 하여튼 후지와라 씨가 이제 정권을 장악했다. 예. 그래서 후지와라는 이제 그 나가토미노 가마따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토미노 가마따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이카 계신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덴지청왕부터 후지와라 씨라는 그 가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후지와라 후이토 가문의 어떤 선조가 되죠. 그 후로 이제 황실과 혼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세력을 강화시켜 나갔고, 그리고 율령제 국가체제에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뭐 그때 집권자 후지와라 나카마로도 있고, 후지와라 나카마로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후지와라 씨가 이제 점점 쇠퇴되는 또 원인이 돼요. 그때 잠깐 쇠퇴를 했다가 다시 후지와라 국가가 그 헤이안 시대 때 권력을 또 장악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라 시대 대표적인 황제가 쇼무초왕인데, 이 쇼무초왕은 그 진호국가를 포옹했죠. 이 진호국가는 뭐냐면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천연두가 이제 학살이 되고 사회 불안이니까 이 진호국가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력을 통해서 정치와 사회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뭘 내렸냐면 국고분지를 내렸어. 예, 국분사라고 하는 건데, 국분사는 뭐냐면 그 국고분지, 국분사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최고 행정 단위가 뭐예요? 국이죠. 그래서 국마다 사찰을 만드는 거야. 사찰을. 그래갖고 이제 그 사찰을 만드는데, 그 사찰을 만들 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남자가 거주하는 사찰, 그 다음에 여자 비구니가 거주하는 사찰,
이렇게 두 개도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있고, 그 사찰 중에 소곡구분지가 있는데, 이 소곡구분지는 이 국군사를 다 총괄하는 사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찰은 뭐냐면, 도다이사라고 하죠. 도다이사로 정하죠. 그리고 도다이사에 또 뭐냐면, 대불조립, 대불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청소하려면 이제, 매달리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불을 조립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심을 통해서 나라를 뭐냐면, 다스리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쇼무청왕 좀 기억을 해두시고, 쇼무청왕이 실시한 국군사 창건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때 국군사라는 건 한 개 조직 아니에요. 나라마다, 국가마다, 그러니까 국마다 설치했던 사찰들 의미해요. 사찰들 의미하고, 그걸 총괄하는 사찰이 도다이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나라 시대 말기 때부터 율령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공지, 공미제가 붕괴돼서 이제 구분전이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조용조 부담회에서 사적 예속민이 증가됐다. 그래서 이때 이제 초기 장원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관세가들이 이제 그 개간 사업을 해가지고 장원을 형성했는데, 근데 이때 초기 장원은 해안 시대 때 장원하고는 좀 달라요. 네, 해안 시대 때 장원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원이고, 이 초기 장원은 그 좀 있다가 이 초기 장원은 면세권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해체되고요. 해안 시대 때 이제 장원이 뭐냐면 기진계 장원이 있어요. 이건 또 이제 이때부터 장원 공령제가 실시되죠. 하여튼 이런 장원들은 이제 뭐냐면 그 나라 시대 때 말기 때 등장한 거고, 이거는 율령체제 붕괴를 뜻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시대 때의 이제 대표적인 문화가 덴포 문화예요. 그래서 이 덴포 문화는 경당사 파견의 성당 문화. 성당 문화라는 것은 당나라 문화 중에 제일 정성기 문화를 성당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성당 문화가 유입됐고, 그래서 귀족적, 국제적, 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가 불교적 발전했는데 국가의 보호 아래 사찰이 건립됐고요. 그래서 이제 흥북사, 도다이사, 서대사 이런 것들이 사찰이 건립됐고, 그다음 호국경전, 뭐 남도육전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성립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국가 불교를 이제 그 발전할 때 이것은 이제 그 국가가 불교를 통제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통제가 돼도 안 돼. 원래는 통제하려고 이제 승려수라든지 이런 등등등 승려가 되는 이제 절차 같은 걸 다 제정을 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찰 세력들이 점점 커져요. 그 중에 도다이사 세력들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수도로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승려 세력들, 불교 세력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걸 떨쳐내게 또 옮기는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해야 걸 옮기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만엽집. 만엽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자의 은과 훈을 따서 그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이제 일본에 내려왔던 그것들을 이제 그 정리한 문학 작품을 정리한 이런 것들 만엽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풍토기, 가이우슈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국사를 편찬했는데 이때 이제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편찬했다고 그래요. 이 고사기는 이제 항시의 역사, 청왕과 역사를 이제 했고, 일본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면 정사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본의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고사기를 계승한 그 뭐냐면 책은 별로 없어요. 이건 주로 이제 항시의 역사를 만들었던 거고, 일본서기는 그 후에 이제 뭐냐면 계속 계승돼서 속일본기, 일본 후기, 그다음 서기 해서 5권의 정사를 해요. 그래서 일본 서기에서 이렇게 합쳐서 육국사라고 하죠. 육국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련됐다. 이 고사기 일본 서기는 예전에 있었던 서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초기 때 기다가 왜곡된 것이 많아요. 청왕과 측면에서 미화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신궁왕후가 신라 정토했다는 그런 설 같은 그런 설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설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이런 설도 있고, 그래도 약간 왜곡된 내용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지만 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백제나 가야사 연구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서적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유교를 도입해 정치 이념을 포방했다. 그렇지만 제한된 수용이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유교 도입이 좀 약간 정치적 이념만 포방하는지 실제 생활까지는 들어가진 못해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동성 불온인데 유교는 실제로 뭐예요? 그 근친혼이죠. 예, 근친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선발 시험도 실제로 거의 하급 시험만 하고 우리처럼 생각 과거제도 그런 것들이 없었죠. 자, 그 다음 미설에는 대표적인 게 정창원이 대표적인데 이게 좀 다운이 잘못됐네. 그래서 이거 하살표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정창원은 그 교모왕후가 이제 현답한 그 소모청과 육품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시대 보물 창고를 소집했는데 그 실크로드 해안길이나 육산길의 그 최종적으로 그 기착지가 1번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동서문화의 보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크로드 종착점으로서 다양한 국가들의 물건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련된 것은 매신라 문서가 있어요. 매신라 무대라는 일본 말로는 그 매신라 무대를 바이시라키 모스케 문서라고 하는데 이 신라와 관련된 일본과 관련된 교육 물품들의 목록들이 쭉 있어.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대관계사 연구할 때 중요한 1차 사유 중에 하나가 매신라 무대 일본 말로 바이시라기 모스케 문서죠. 예.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신라의 민족 문서 있죠. 이 민족 문서도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정청원에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 민족 문서도 원래는 이제 신라에서 남아도는 그 뭐냐면 그 행정 문서 이면지를 가지고 와갖고 거기 위에다가 불교를 이제 불교 경전을 만들었던 건데 거기에 보니까 불교 경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지로 활용했던 신라 민족 문서 내용이 더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발견된 거죠.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나라 시대를 이제 설명을 했고 해이안 시대를 이제 볼게요. 해이안 시대는 그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헤이 쪽구에서 헤이 안고로 옮기죠. 오늘 교토로 간무청 때 옮기고 나서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하기 전까지 보통 이제 9세기에서 12세기까지 한 400년 동안의 시기를 해이안 시대라고 해요. 자, 해이안 시대 특징은 전반 특징은 귀족 정치가 행해졌고요. 그리고 나라 시대보다 상대적 왕권이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다음 율령 체제가 이제 붕괴됐죠. 그래서 율령 체제가 붕괴되면서 형성됐던 그 체제가 장원 공령제, 그다음에 사무라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다음에 이제 장원이 등장했다. 요때 이제 장원은 그 기진계 장원을 얘기해요. 초기 장원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해이안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간무청왕이야. 간무청왕. 예. 그래서 이 간무청왕은 집권하자마자 이제 2대 사업을 해요. 군사적으로 보면 에미시를 정벌하죠. 이 에미시라는 건 뭐냐면 혼슈 동북 지역에 그 있는 이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야마토 정권에 그 예속돼 있지 않은 세력이라고 또 하는데 이들을 정벌해. 그리고 이 정벌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정벌 장군에게 무슨 그 칭호를 붙이냐면 세이타이 쇼군, 그 한자 옮겨주면 정의대장군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 칭호가 나중에는 뭐냐면 막부의 수장이 독점하면서 쇼군은 막부의 우두머리가 돼요. 근데 원래 칭호는 정의대장군, 그러니까 세이타 쇼군이라는 칭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에미싱 정벌이 3번에 거쳐서 했지만 제대로 안 됐어. 예. 그렇지만 이걸 기하로 해갖고 이제 에미시 지역이 어떻게 돼요? 토벌돼.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야마토 정부의 통치에 벗어났던 동북 지역이 이제 점점 일본 영역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조작이라 해가지고 이제 수도 정비 과정을 했는데, 초창기 때는 이제 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하냐면, 야마시도 나카오카. 그러니까 교토 남쪽 지역이 있어요. 약간 이제 교토 부근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천도 사업을 하고, 여기 궁궐도 짓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상한 것들이 막 해. 그래서 천연두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지라나, 데네치쿠가 살해되고, 그때 데네치쿠가 이제 살해될 때 그 책임을 자기 동생한테 물어가고 죽였는데, 그 동생의 영혼이 돌아가지고, 원령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도 죽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마시노 나가오카의 약간 북쪽 지역에 헤이안코에 수도를 옮겨요. 헤이안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야마시노 나가오카 세울 때 막 불안하고 귀신도 돌고, 그 다음에 천연도 도니까 좀 안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수도를 평안경으로 정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토예요. 그리고 이 교토 이후에는 이제 천도 안 했어요. 계속 눌려 앉았죠. 자, 그래서 이제 야마시노 나가오카의 천도 이후, 그 다음에 헤이안코의 천도 이후 꼭 외워두시는데 비슷비슷해. 일단 야마시와 나가오카의 천도 이후는 불교세력 차단, 또 이제 동대사 같은, 그 다음에 덴모 청왕계의 견제. 왜냐하면 이제 간모 청왕은 기존의 그 청왕은 덴모 청왕이었어요. 근데 반기에서 황제 청왕이 됐던 사람, 덴지 청왕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권위가 좀 약하겠죠. 그리고 종전에 쓰였던 이제 그 헤이 쪽에 있다 보면 이제 구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쳐내기 위해서 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MBC 정벌, 동북 지역에 이제 하기 위해서 병사 물자 보고를 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후지아시 견제 등등 있고, 그리고 헤이안코도 이제 비슷한데 그 헤이안코도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포면적 이유는 불필요한 간원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 이유는 이게 나왔죠. 구세력을 제거하고, 구세력의 대표적인 호지아다시죠. 불교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왕권 지배세를 교체하면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 지배세를 교체하면서 이제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헤이안코도 헤이안 쪼코와 마찬가지로 뭘 모방했죠? 장안성을 모방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장안성을 모방해서 만든 이제 수도가 세 가지가 있어. 후지아다코, 그 다음에 헤이안코, 헤이쪼코. 그러니까 꼬자 들어가면 다 이제 장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간무청왕 때 여러 개혁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귀족세가 강하니까 그 영회관을 설치했다는데, 영회관은 뭐냐면 율령체제 외의 간직체계예요. 예, 당나라도 율령체제 외의 간직을 많이 만들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절도사잖아. 절도사는 율령체제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율령체제 그 간직을 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영회관을 설치해갖고 왕권을 강하고 귀족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틀라스 중국사에 보면 가게유시부터 해가지고 등등등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 영회관을 통해서 그 왕권을 강화했지만, 문제는 이게 율령체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율령체에 벗어난 행위죠. 왜냐면 영회관 자체가 율령체에 벗어난 거잖아. 그리고 영회관 자체가 이제 나중에 가게유시나 이런 그 영회관들이 처음에는 자신 친위 세력들을 위해 구성됐지만 나중에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귀족 세력들이 차지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냐면 왕권을 강하고 율령체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의 세력만 강화시켰다? 귀족 세력만 강화시켜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제도 경제 정책을 정비해서 긴축 재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때 반전수수제가 이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이 당시 이제 그 한수 기간을 6년에서 12년 늘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청을 통해 직접 농경지를 관리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등등등을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에미시 정벌 있죠. 그래서 정의대 장군 칭호. 그렇지만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나름 했지만 이게 실패했고, 에미시는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점점 동화가 돼요. 그 에미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아이온족일 것이다. 그 예전에 그 홋카이도 북쪽에 살았던 그 홋카이도에 살았던 아이온족 있죠. 그 다른 이민족이고, 같은 일본인이지만 뭐냐면 그 야마토 정권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민족일 것이다. 아니 그 사람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일본 고대 수도 변청, 그거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거기 보면 제가 이제 크게 되게 복잡해. 뭐 아스카부터 등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표로 만들었고, 요 지도표를 이제 제가 아틀라스 중국사에서 빼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캔해놨는데, 요거 눈에 발라두세요. 예,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자,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아스카 노미야에서 나니하로 다이카게 시대 옮겼다고 했죠. 야, 나니하는 오늘날 어디냐? 오사카 지역이야. 그래서 이제 오사카 지역 오사카로 옮겼는데, 그건 이제 이유는 구세력을 이제 견제하고 다이카게 시대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왜냐면 나니하가 이제 어디야? 항구도시다 보니까 그 주변부터 뭐죠? 대륙부터 한반도부터 선진 문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 다음 오미는 이제 덴지 초항인데,
아까 이제 나당연합군으로 이제 데뷔하기 위해서 저 오미 같은 경우에는 긴기 지역 중에서 제일 오지예요. 내륙 지역 옮긴 거야. 그래서 오미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도중앙 때 문무중앙 때는 후제학과로 옮겼죠. 그래서 아스카 노미야에서 다시 북쪽 지역 후제학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겐메이청왕 때 그 헤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솜모청왕 때 이 솜모청왕은 수도를 몇 번씩 옮겨. 군이있고 뭐 시가라 키무노미야 나니와 헤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진호국가 사상을 극복하려고 했고 그다가 이제 간모청왕 때 처음에 나가오카코의 수도를 정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헤이안권으로 옮기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위치 좀 기억을 해두시고 헤이안권은 오늘날 교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헤이안권 옮길 때 큰 역할을 했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하타시 가문이에요. 하타시. 예. 우리가 이제 쇼가시만 생각하는데 하타시도 중요한 도해인 가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하타시 가문은 어떤 가문은 신라 계통이에요. 예, 우리가 백제만 생각하는데 신라 계통인 하타시 가문이 큰 도움을 줬고 이 헤이안코의 원래 기반은 원래 하타시 기반이에요. 이쪽 집안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석간정치를 보죠. 석간정치. 자, 석간정치에는 이제 후지아시 중에 이제 후지아시가 이제 크게 4개 가문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석간정치는 후지아라 4개 가문 중에 북가가 통치했던 시기를 말한 거죠. 그래서 후지아라 후이토로부터 시작해갖고 그때 난가, 북가, 경가, 식가 4개 가문인데 그 중에 북가가 석간과 간백을 독점하면서 그 독점했던 시대를 석간정치라고 한다. 석간의 석자와 간백의 간자 할 때서 석간정치를 하는데 이 석간정치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결혼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되게 그 당시에 그 결혼제도는 평민들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일부일처제죠. 예. 근데 귀족들과 그 당시 청왕은 결혼을 잘 안 했어. 결혼. 그러면 결혼 안 하면 어떻게 씨를 뿌릴 수 있냐? 재생산할 수 있냐? 그 후계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청왕 예를 들어 청왕이 있으면 청왕이 결혼 안 하고 이 결혼이라고 우리가 하면 일부일처제 결혼이라는 건 결혼 안 하고 방혼제라고 해가지고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청왕이 A 가문, B 가문, C 가문, D 가문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가면서 이제 청왕이 그 귀족집에 가서 하룻밤 유숙해. 그래서 여자하고 동침을 해요. 그 귀족의 딸하고. 그러면 이제 귀족의 딸이 이제 뭐냐면 애를 낳잖아요. 그럼 애를 그 청왕이 직접 가서 궁실에서 키운 게 아니에요. 키운 게 아니라 언제 얘네 집안에서 맡아서 키워. 그러니까 이제 그 외손자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밑에서 그 청왕이 어릴 때 키우는 거야. 그러면 어릴 때 키우다 보니까 누구 말을 듣게 돼요? 외할아버지 말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청왕이 되면 곧바로 외할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어리면 석정, 크면 간백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야. 영향을 발휘하고. 근데 이 대표적인 외적 가문이 계속 후지아라 북가 가문이야. 그리고 후지아라 북가는 이게 뭐냐면 또 다행히도 뭐냐면 계속 딸을 생산하고 그 딸들이 누구와 결혼한 거죠? 청왕하고 결혼해갖고 그 청왕이 또 아들들이 또 청왕이 돼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권력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석간정치는 이제 그 헤이안 시대 초창기 때, 전반기 때 9세기, 10세기 때 행했던 거고 섭정과 그다음 간백이라고. 그래서 이제 섭정을 일본 말로 센쇼코, 그 다음에 간백은 일본 말로 간바코 이렇게 있는데 섭정은 청왕이 나이가 어릴 때 청왕을 대신해서 이제 정무를 집행하는 거고요. 간백은 청왕이 성인 됐을 때는 청의 측근으로서 자문 역할을 하는 건데 실제 권력을 휘둘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섭정과 간을 합쳐서 석간정치, 색간정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와 관련된 기출 관련된 내용이 잠깐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석간정치 안에 정치가 되게 복잡해. 조안의 변이 있고 오태문의 변이 있고 안난의 변이 있고 있는데 이건 이제 가감 떼고 이건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카심의 이제 석간, 후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학대되면서 후지야 국가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전성기 때는 후지야다 요시우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 운영은 청왕이 태정관을 통해 지배하는 형태인데, 태정관을 실제로 장악한 사람은 섭정관 간백이야. 그래서 이 섭정관은 후지야 국가로부터 나왔다. 그 결과 율령체제가 붕괴되고요. 중앙에서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무사단 세력이 확대돼. 국사의 모든 걸 위임을 하게 되고 무사단 세력이 확대되고, 이때 이제 치안이 불안하니까 이때 치안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사무라이야. 사무라이. 자,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당의 율령체제하고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당의 율령체제에 보면 조용조 체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병제, 그 다음에 균전제, 이런 체제가 있었잖아요? 해이안 시기에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무너져. 자, 군전제의 역할을 했던 게 뭐야? 반전 수수법이죠. 근데 이 반전 수수법은 땅을 지급하는 대신에 너무 권리가 많고, 의무가 많고, 세금도 내는데 다 도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운영을 못해.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나중에 서면 장원이 등장하는데, 이때 장원을 기신계 장원이라고 해요. 초기 장원과 좀 다른 장원 형태가 등장해. 그러면 반전수수법을 바탕으로 해서 종전에는 부병제나 조용제가 운영됐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 또한 어떻게 됐어요? 운영 못하겠죠. 그러면 부병제가 있으니까 이제 군사를 동원을 못해. 그러면 지방의 치안이 어떻게 됐어요? 불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적을 방어하고 그다음 자신의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무사단을 만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무사단이 커지면서 하나의 계층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일본의 사무라이들이죠. 사무라이. 그러니까 사무라이는 오늘 공적 집단, 공병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자경단에서 출발한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공병화된 거고 하나의 계층화된 집단들이죠. 그리고 이제 조용조 대신에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장원 영주에게 이제 바치는 세금으로 지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이안 시대 때 이렇게 이제 붕괴가 되고, 이 사무라이 계층도 원래는 지방에 있었던 세력들인데, 이들이 이제 중앙 올라가게 되죠. 중앙의 정계 다툼이 때 개입을 해갖고 대지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원래는 개였다가 개가 뭐죠? 주인을 물어버린 거죠. 그리고 주인 대신에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막부를 세운다? 가마꾸와 막부를 세우게 되죠. 예, 이런 과정을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자, 요때 이제 대의 관계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소극적이야.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 당시 선진 문화를 전파하는 경로가 한반도나 중국 대륙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정세가 보면 그 당시 당나라 말기 때였어. 그리고 한반도는 이제 막 혼란기, 신라 말기, 통일신라 말기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경당사가 폐지되고 중국 문화의 수입 원천이 사라지니까 예전에 그 성당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고유 문화가 발달되게 돼요. 이걸 무슨 문화냐면 국풍 문화라고 하죠. 또는 후지야 시기 때 문화이기 때문에 후지야 문화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국풍 문화는 국자는 나라 국자고요. 풍자는 바람 풍자인데 보통 풍이라고 붙으면 문화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본 고유의 문화, 이 국풍 문화. 그래서 이 일본 고유의 문화, 국풍 문화는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섭정 시대도 이게 깨지게 돼. 그러면서 이제 넘어간 게 원정 시대야. 그래서 원정 시대는 해안 시대 말기 때 등장했던 시기인데, 이 원정 시대가 왜 깨지냐면 그 섭정의 이제 그 석간 정치에 이제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자기 외척일 때 황제가 청왕이 후지야 국가에 할아버지를 둘 때, 외할아버지를 둘 때만 가능했던 건데, 문제는 그 당시 고산조 청왕 때는 이 후지야시 외척 관계 없는 고산조 청왕이 즉위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석강가 세력도 약화돼요. 그러니까 세력이 약화됐다고 해서 석강가가 없어졌던 게 아니에요. 일본은 기존의 것을 없애진 않아. 약화시켜. 계속 남아있어. 그렇지만 예전처럼
정치를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세월호 떠나지 이제 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새로운 정치 형태가 원정이에요. 이 원정은 뭐냐면 요때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원 이게 한자로 적으면 요건데 이 원이라는 뜻은 누굴 의미하냐면 상황, 법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통 이제 청왕을 제일 높은 사람, 청왕. 일본 덴노. 근데 이제 청왕이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율령 정치 체제에서 다 걸림돌이 많아. 왜냐, 자기가 땅을 갖고 싶어도, 그 다음 물건은 뭐냐면, 많은 재물을 모으고 싶어도, 그 다음에, 해도 항상 구속을 받아요, 청왕은. 그쵸? 그래서 법적인 제도인 구속을 받으니까 이런 걸 떨쳐내고 자기가 좀 자유로우면서 자기 권력을 실으려고 싶어. 그러니까 청왕의 지위는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맡겨버리고 넘기고 자기는 실존의 상황이 되는 거야. 상황. 그리고 상황 중에 뭐냐면 또 자기가 승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법황이라고 해요. 근데 거의 비슷비슷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법황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아들을 앉혀놓고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실제 권력을 다 누리면서도 어떤 법과 제도적인 전제는 안 받는 거죠. 이런 것들 원정정치예요. 그래서 왜 원정정치를 하냐? 상황과 법황이 거주하는 곳이 궁궐 북쪽인 원이 있어요. 원에 거주했고 그 원에서 거주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원정정치라고 하죠. 원정정치. 자, 그래서 이제 고산조 청왕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시다키아와 정쟁 때 이제 했는데 시다키아 청왕은 어린 호리카와 청왕을 양해하고 상황과 권력을 이용하면서 원정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후지와 씨를 쫓겨서 겐지를 채용했다. 겐지는 이제 뭐냐면 사무라이 계통의 뭐냐면 한 종류예요. 사무라이 계통 중에 보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사무라이가 이제 커지면서 여러 집단들이 형성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겐지 집단인데 사무라이를 채용한 거야. 그리고 원청을 설치하고 상황 정치를 하고요. 또 군사를 증가하기 위해서 북면에 무사를 이제 설치했는데 북면의 무사들은 주로 뭐냐면 원이 북쪽에 있어요. 그래갖고 북쪽에 설치된 그 무사들 되게 어떤 사람들이면 승병 집단들이야. 예. 그래갖고 뭐냐면 말을 잘못했네. 승병 집단이 아니라 원의 북쪽에 설치됐던 집단이 북면의 무사 집단을 설치했고 주로 이제 이들을 누구한테 북면 무사는 주로 누구냐면 겐지, 그러니까 사무라이 계층들이야. 그래서 이 사무라이 계층들이 나중에 북면의 무사와 그 다음에 승병들과 또 충돌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2세기 중요에 들어가면 원정 정치가 위태위태하게 되는데 항일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스토코상하고 고지 시다키아 청왕 간의 어떤 대립이 있었고 거기에 섭정가까지의 대립이 거치면서 호겐의 난과 에이지의 난이 일어나요. 호겐의 난과 에이지의 난이 뭔가 이거는 알 필요 없고 요게 주의할 것은 뭐냐면 호겐의 난을 계기로 고대가 중식되고 중세가 시작되고요. 요때 호겐의 난과 에이지의 난 때 동원됐던 그 군사력은 되게 어디 동원했어? 사무라이 동원했어. 그래서 이 사무라이 지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호겐의 난과 헤이지의 난을 거치면서 자기 고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섭정가나 상을 쳐내고 자기가 권력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정치가 시작됐다? 막부 정치로 넘어가게 돼요. 예, 이렇게 이제 그 계기가 됐던 막부 정치로 넘어갔던 계기가 됐던 난이 호겐의 난과 헤이지의 난 두 개의 좀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를 좀 볼게요. 해양시대 문화. 해양시대 문화의 초기 때는 아직까지는 나라시대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경당사를 파견했던 초창기 때 이제 문화 형태였고, 이때는 당나라의 이제 영향이 좀 남아있어갖고, 그 당시 이제, 보면, 경당사를 계속 파견하고 있었고, 초기 때 얘기해요. 한시 한문학이 발달되고 한시 문집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불교다 해갖고 청태종이니 국하이니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불교의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신불습법 현상이 이제 강화되죠. 본치 수적 사상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 밀교적 요소가 등장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후지아가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 석간정치 넘어가면서 등장했던 문화가 국풍 문화야. 그래서 이제 이걸 후지아가 집권할 때 이제 문화에서 후지아나 문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대외적 배경에 시험 문제 나왔죠? 당나라 신라가 쇠퇴되고 교조가 차단되면서 이렇게 문화가 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고, 계기가 됐던 건 배경은 이제 당가 신라의 멸망이고, 계기가 됐던 건 경당사 중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당사가 중지되면서 대중 문화의 흡수 위에 일본 고유 문화가 융합돼서 일본적인 특성이 형성됐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건축의 국문화, 신대찌꾸리가 등장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신대찌꾸리가 이제 등장하고, 그래서 일본 특유의 건물 형태가 등장을 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야마토에는 이제 뭐냐면, 신대찌꾸리의 그의 병풍을 야마토에다 해갖고, 그 신대찌꾸리 라는 형태로 지은 건축의 뭐냐면 병칼을 야마토에라고 해요. 예. 그리고 모노가타리라는 일기가 등장했는데, 이 모노가타리 일기는 특징이 뭐냐면 장편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 그래서 이게 되게 긴 건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긴 거는 상당히 긴데, 그래갖고 이제 모노가타리라는 장편 소설들이 등장하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겐지 모노가타리야. 겐지 모노가타리. 그래서 이런 모노가타리 같은 그는 뭐냐면 소설이라든지 이 문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남성이 아니라 여류 문학자가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상충 가문에서는 그 당시 여자들도 교육을 시켰어요. 왜 교육을 시켰냐 하면 여건 신장은 상관없이 청아하게 눈을 띄려면 외모도 뛰어나지만 또 뭐도 있어야 돼.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을 교육시키면 그 교육시키는 사람 남자가 아니어야 되죠. 시녀들에게 교육시켰겠죠. 그럼 시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층 여자와 그 시녀들 중심해갖고 뭐냐면 문학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 문학 작품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가나 문자로 기록돼 있다. 그래갖고 그 당시 시라가나나 가타가나 같은 통해서 여자들이 이제 모노가타리 같은 일기 같은 것들을 쓰면서 여류 문학이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 다다미 생각하죠? 이 다다미가 이게 등장했고, 와카. 그래서 이제 궁중 사교고 단가 형태의 그 시조가 형성됐는데, 단가는 이제 원래는 헤이안 갑자기 생각나네. 자, 학고문화 시기 때 형성됐다가 확산됐던 시기는 요때 국부문화 시기 때 확산됐고, 그 다음에 간복도 당풍에서 벗어나서 독특한 형태로 출현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몇 개 있는데, 건축의 국풍화, 그 다음에 모노가타리, 가나무자 발달, 다다미, 와카 등등 한 두세 가지 외워두세요. 왜냐면 국풍문화 쳐놓고는 요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대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석간정치 때 좀 특징이 뭐냐면 정토정이 도입됐어요. 정토정은 이제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공통점이 있어. 이게 정토정이든 정토사상이 들어오든 불교에 뭘 깼다? 대중화를 깨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간승보살만 외우면 주군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많이 대중화됐는데, 아직까지는 뭐냐면 정토주 도입만 했지 확산되진 않았어. 확산은 언제부터 됐냐면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불교가 뭐죠?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헤이안 시대 때는 그냥 도입만 했어요. 정토종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장원제도하고 이제 사무라이 이렇게 볼게요. 장원제도 발달과 사무라이 성장은 무슨 체제의 붕괴여서 볼 수 있어요? 율령정치 체제, 율령체제 붕괴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조의 반전수습법 대신에 장원제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국가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공병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자경장 비슷한 사무라이 계층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이제 해이안 시대 때 장원은 그 나라 시대 때 초기 장원과 달리 이걸 이제 기진계 장원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진계 장원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장원 제도들 장원 공령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원 공령제는 토지 소유 관계 중추성과 복잡성을 통해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무르마치 막국 때 붕괴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작 제도가 있어요. 그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 제도 때 폐지돼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헤이안 시대 때 형성됐던 것이 장원 공령제인데 장원은 일단 개인의 토지고 공령은 국가 토지죠. 그렇지만 실제 이 공령도 그 위에 이제 거슬러 오면 상한가나 이런 사람들이 창업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상황의 개인 토지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원 공령제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걸 좀 볼게요. 자, 장원의 형성 과정은 초창기 때 이제 그 초기 장원이 8세기 때 형성됐던 것들인데 이 초기 장원은 나라시대 말기 때 등장했다고 했죠. 그런데 청왕과 항족들, 귀족들의 토지를 분배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초기 장원은 좀 약간 문제가 있던 게 뭐냐면 조세 특권이 없어. 네. 그래서 조세 특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조세 특권을 가지고 있는 무슨 장원 넘어가냐면 기진계 장원 넘어가게 돼요. 기진계 장원. 예. 그래서 이제 그 초기 장원의 특징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거기 간전진계 장원 지우세요. 예. 그게 아니라 기진계 장원 여기 옆에 이건데 이게 간지 중복됐네. 자, 기진계 장원은 이제 왜 형성됐냐? 이 기진계 장원의 형성 과정을 보면 대개 보면 이 기진계 장원은 이제 왜 형성 배경을 보면 대개 이제 그 해안 시대 초기 들어가면 이제 아까 반전수습법이 붕괴됐다고 했죠. 그 붕괴된 이유가 뭐냐면 땅을 나눠주는데 뭐냐면 그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땅을 또 한수를 내야 돼. 그러니까 뭐 누가 기껏 이제 개간을 하겠어.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거야. 한수 시기에 딱 되면. 이 문제는 또 그걸 땅을 받는 대가로 뭘 수행해야 되냐면 조용조를 납부해야지, 그 군대도 갔다 와야지 등등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의무가 많으니까 땅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걸 땅을 이제 노는 땅들이 많으니까 항무지를 만드니까 항무지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항무지 개척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영주라고 하는 그 뭐냐면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등장했던 사람들이 명주예요. 명주. 명주들이 이제 그것을 하게 돼요. 명주들이. 이 명주라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땅을 버려진 땅 항무지를 개척을 해요. 간척이나 개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되겠죠. 적어도 경작권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계속 개척을 하지. 그래서 이 땅을 개척한 땅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토지대장을 만들어줘. 그래서 그 토지에 이름을 붙였다 해서 이름 명자 써서 뭐라고 하죠? 명주라고 하는 거야. 명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땅을 간척이나 개척한 사람들의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거기 토지대장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놔. 그 땅은 뭐뭐 아무개 땅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명주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명주들이 이제 땅을 개척을 해갖고 하는데 해이안 시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국사라는 사람이 횡포 때문에 이 국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개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국을 통치한 지방관인데 대개 그 당시에 이제 해이안 시대 때 국사는 누가 파견했냐면 상한가나 섭정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파견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직접 국사 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가기 싫으니까, 지방 가기 싫으니까 자기 또 대리인을 파견해. 그래서 명을 받고 자기가 국사도 아닌데 국사의 명을 받고 파견하는 사람이 지행국사예요. 예, 지행국사제를 시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파견할 때 그냥 파견하겠어요? 당연히 돈을 줬겠죠.
원래 국사나, 그리고 국사도 섭정가나 그 당시 상황에 돈을 주고 국사지였고, 그 다음에 지혜 국사도 그 국사한테 돈을 주고 내려왔겠죠. 돈 좀 뽑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막 뜯어내는 거야, 막. 그러니까 명주들이 이제 자기 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누구한테? 그 당시 지방 영주들한테 또 바쳐요. 그러면 지방 영주들 바치면 그 당시 또 뭐냐면 그 위에는 또 세력가한테 바치고 또 세력가가 또 그 위에는 상한가와 섭정가한테 바쳐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소유권이 한 번 설정된 게 아니라 두 번 설정되고 그런 거야. 그 경작권도 다 있고. 그래서 이 명주들은 이제 나중에 개발 영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개발 영주는 뭐가 되는 거야? 간척권, 걔가 경작권을 갖고 있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또 뭐냐면, 개발영주들이 직접 경작하지 않죠. 또 밑에 소작인을 둬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작권, 경작권, 그 다음 1차 소유권, 2차 소유권, 이렇게 해갖고 소유관계가 복잡해져. 그런 이런 장원 형태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런 장원들은 대개 보면 권력자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세금 부과하겠어요, 안 부과했어요? 세금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기진계 장원들은 대개 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해되시겠죠? 근데 공령은 원래 국가 토지였는데 이 공령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지행국사, 그다음 국사, 그다음 섭정가 이런 식으로 다단계로 또 소유권과 경제권이 형성돼. 그래서 이런 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장원 공령제라고 한다. 이해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소유관계가 이제 형성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면 자, 거기에 개발영주가 이제 기진계 장원 명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항무지 개발도의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국세 간설 폐지하기 위해서 명목상 그 당시 소유권을 그 위에 귀족과 사원에게 기진을 하면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이 개별용주가 이제 갖다 바치면 영가가 이제 해서 영가가 또 본가는 되게 보면 그 위에 상층 뭐냐면 이제 상한가나 섭정가 유력한 이제 뭐냐면 귀족감을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이제 이중적 소유관계가 형성되죠. 그 개발용주가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통치하고 그다음 영가는 관리 감독하고 이런 관리가 있는데 개발용주들이 이제 실제 경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땅이야 원래는. 근데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명목상 소유권은 저쪽 중앙에 있는 귀족들이 갖고 있는 거야.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개발용주 중심으로 해갖고 자기 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시. 그러니까 자체 무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냐면 용병들 고용을 해. 그러면서 형성된 집단들이 뭐냐면 사무라이 계층들이야.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명주, 모쇼 계층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됐다. 그러면서 이 율령체제에 형성된 이제 뭐냐면 국군리가 장원을 바탕으로 한 장군 향체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장군향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영주들이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정된 사적 집단들, 사적 관리 관리 집단들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이 국가의 공적 기관을 대체하고 사적 기구들, 장원을 관리하는 사적 기구들이 이제 공식 기구가 돼버린 거야. 예, 이런 과정들. 자, 그러면 영민수 일본사에 있는 내용들, 기진계 장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예. 유력한 제지호족 중에는 주변의 사냐와 황무지를 개발하여 대토지 소유한 자가 된 자도 많았다. 이를 개발영주라고 한다. 개발영주는 국사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명목상 토지를 중앙에 유력한 귀족과 사원에 기진하게 되고 이 때문에 많은 토지가 유력한 귀족과 사원으로 집중하였다. 이 경우 기진을 받아 영주가 된 자를 본가라 부르고 기진한 자를 는 대체로 현지에서 장원을 관리하는 장관에 임명되었다. 장관은 장원 영주에게 매년 일정량의 연공을 바치고 그 지위를 보장받았다. 명목상의 장원 영주는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었고
특히 섭간가의 장원에 기진이 집중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사문화를 볼게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자기 영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국가의 공적인 치안 체제가 이제 무너지니까 독자적인 이제 무사단이 출현됐고, 이대의 무사단이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중앙에 진출해요. 그리고 교토의 국왕과 그 귀족 내부의 다툼에 개입되면서 그다음 성장해서 자신의 부를 또 슈고나 지도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임명하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탄생되고 이때부터 봉건제가 추상되죠. 그래서 형성 배경은 율령체제 붕괴 및 중앙 권력 약화, 치안 불안. 그래서 장원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호하고 국사 코코시들이 이제 지방에 이제 세력이 되면서 무사 집단을 고용하고 등등 여러 가지 목록으로 해갖고 형성이 됐고요. 이들이 그 확대는 9세기 말 10세기 때 했는데 이들 이제 사무라이 집단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지금도 그 있잖아요. 조직도 그 보면 자기까지 이제 조금 작은 조직들이 저거 치고받고 싸우면서 점점 뭐냐면 그 서열이 형성되죠. 조직도 안에서. 그 안에서도 이제 우두머리를 주종관계는 서열이 형성돼. 그러면서 이제 여러 무사 집단들이 형성되는데 그 무사 집단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냐면 동량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동량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무사 집단의 권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굴 끌어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 청왕가의 집안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석강가의 집안들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핏줄들 앞에 놔두면 어떻게 나름대로 좀 뭔가 본드가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여러 무사 집단들이 이제 청왕가의 후손이나 석강가의 후손들 끌어다가 동량을 내세워가지고 뭐냐면 무사 집단이 형성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무사 집단이 간모에이시와 세이야 겐지야. 그래서 아까 지금 겐지 얘기했죠. 그래서 간모에이시는 이 간토 지역에 이제 바탕으로 해서 헤이시 간의 어떤 내전을 이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들이 지방을 장악하고 심지어 국사를 추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간모에이시 집안이 이제 나중에 간모에이시 집안에서 나온 게 타이다시야. 그래서 이 타이다시가 가마쿠라 이전까지 실권자였어. 잠깐 실권자였고, 그다음 세이야 겐지 집안에서 이제 대표적인 가문이 미나모토 가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미나모토 가문이 세웠던 막부가 무슨 가문이에요? 가마쿠라 막부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간모에이시 집안이었던 타이다시를 물리치고 가마쿠라 막부를 세우게 되죠. 세이야 겐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 무사 집단으로 이렇게 나눴다. 그 외에도 시대 사토로와 후지하라 시대 등등 해서 여러 또 무사 집단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라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마쿠라 막부로 넘어갈게요. 885페이지. 예. 자, 가마쿠라 막부는 지금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1시간 전에 시작할까요? 좀 쉬었다가 하죠. 예.